네, 안녕하세요. 토이탐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난감은 우리나라에서는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으로 방영했었던 슈퍼전대 초전자 바이오맨 장난감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4년에 발매한 DX 초합금 바이오로보 그리고 초합금 바이오맨 피규어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반다이에서 슈퍼미니프라 SMP 라인업으로 발매했었죠. 바이오로보, 바이오드래곤, 발지온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도 라인업으로도 발매했었는데요. 바이오맨과 바이오헌터 실바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SMP와 쇼도는 아직 조립하지 않아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DX 초합금 바이오로보와 초합금 바이오맨 피규어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40년이나 된 제품이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저기 까지고 벗겨져도 묵직한 초합금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살짝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비디오방에서 바이오맨 무조건 빌려봤습니다. DX 초합금 바이오로보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요, 바이오제트 1호, 바이오제트 2호, 슈퍼메이저, 바이오실드, 레드원 미니피규어, 미사일, 주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잘하고 작은 부품들이 많아서 분실에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에도 꼭 부품들 확인하셔야 하고요. 바이오제트 1호부터 보겠습니다. 초합금으로 되어 있어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전투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극중에서 레드원과 핑크5 두 명이 탑승합니다. 캐노피는 개폐가 가능하고요. 내부에 레드원 미니 피규어가 탑승합니다. 진짜 잘 잃어버리니까 분실에 조심해야 하고요. 너무 잘 잃어버리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몇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사일은 날개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면 발사합니다. 밑에는 바이오맨 로고와 제작 연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했다고 되어 있네요. 앞쪽에 랜딩 기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땅에 주차된 모습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제트 2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묵직한 느낌이 너무 좋고요. 전투기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에서는 그린2, 블루3, 옐로4가 탑승합니다. 앞에 캐노피는 열리지 않지만 내부에 두 개의 피규어가 조형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제트 1호도 그렇지만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멋있네요. 제 건 아무래도 낡아서 날개 끝이 좀 처집니다. 뒷면입니다. 랜딩 기어 기믹이 있는데요. 앞바퀴를 내려주고요. 뒷바퀴는 커버를 열어주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커버는 닫습니다. 땅에 주차된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제트 1호의 앞바퀴 접어주고요. 뒷바퀴도 접어줍니다. 팔을 펼쳐주고요. 주먹을 다시 끼워줍니다. 주먹에는 엄지손가락이 그려져 있어서 방향을 제대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비행기 앞부분을 열어주면 바이오로보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이오제트 2호의 앞바퀴 접어주고요. 뒷바퀴도 접어줍니다. 옆 날개를 접고요. 윗 날개도 접습니다. 다리를 펼쳐주고요. 다리를 앞으로 돌려줍니다. 발을 꺼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이오제트 1호와 바이오제트 2호를 결합해주면 바이오로보 완성입니다. 전투기일 때는 흰색 베이스였는데 로봇일 때는 검은색이 베이스여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박하지만 세련된 느낌이 너무 멋지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들 때 꼭 하체를 잡고 들어줘야 하는데요. 1호와 2호 연결이 그리 썩 단단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2호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이오제트 1호처럼 바이오제트 2호에도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발바닥을 보면 1984년 일본에서 반다이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옆에는 바이오맨 로고와 함께 당시 초합금 제품들의 넘버링인 GC13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뒷면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팔꿈치는 접혀지지 않아서 팔 전체를 들어줘야 하는데요. 손에 바이오실드와 슈퍼메이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1호와 2호를 분리해 줍니다. 1호에서 버튼을 눌러 주먹을 분리한 다음에 버니어가 보이게 돌려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팔을 접어주고요. 전투기 앞부분을 접어줍니다. 앞바퀴를 꺼내주고 뒷바퀴도 꺼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원 피규어를 정돈해주면 바이오제트 1호 완성입니다. 2호는 발을 먼저 접어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발을 모양과 딱 맞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돌려주고요. 다리를 다시 넣어줍니다. 윗 날개를 펼쳐주고요. 옆 날개를 펼쳐줍니다. 앞바퀴를 꺼내주고 뒷바퀴를 꺼내주면 바이오제트 2호 완성입니다. 변신이 너무 간단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없이 딱딱 들어맞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초합금 바이오맨 피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DX 초합금 바이오 로보보다 귀할 수도 있는데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버려서 상태가 좋은 건 거의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한꺼번에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도 총도 없고 상태도 좋지 않은 정크들을 어렵게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세월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먼저 레드원 피규어입니다. 몸통과 하체가 초합금으로 되어 있어 작은 크기이지만 묵직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피규어들에 비해서 투박하지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동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포징 취할 것도 없습니다. 팔의 상박과 하박은 가동이 가능하고요. 총을 쥐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에도 관절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그린2 피규어입니다. 레드원과 90% 이상 동일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얼굴의 조형인지 도색인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몸통과 하체는 초합금으로 되어 있어 묵직합니다. 다음은 블루3 피규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데요. 헐렁헐렁하고 변색도 심합니다. 게다가 총집 부분도 너덜너덜한데요. 이 부분 파손 정말 많이 되는 부분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옐로포 피규어입니다. 변색은 좀 되었지만 가장 짱짱한데요. 아마 40년 전에 발매 당시에도 이렇게 튼튼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성이지만 앞서 소개한 제품들과 조형은 비슷한데요. 다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츠에 주름이 생겼고요. 뒷면에 바이오맨 로고와 함께 제조년도 그리고 일본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소개한 레드원, 그린2, 블루3와는 다르게 묘하게 훨씬 더 짱짱한 느낌을 주는 것이 혹시 이때부터 개선되어서 발매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핑크5 피규어입니다. 몇 기도 까지고 상태가 역시 그리 좋진 않습니다.
옐로포와 마찬가지로 뒷면에 바이오맨 로고와 제조년도 그리고 일본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5 역시 관절들이 짱짱한 게 훨씬 좋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1984년에 일본에서 발매한 반다이 DX 초합금 바이오 로보와 초합금 바이오맨 피규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사실 못 가지고 놀았거든요. 다 큰 어른이 되어서야 가지고 놀아보네요. 40년이 지난 제품이지만 지금 보더라도 부족함 없이 너무 예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슈퍼미니 프라 그리고 쇼도 제품들도 조립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 재미있는 장난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